구강의 건강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강 건강 관리가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구강 건강의 핵심은 바로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은 수차례 강조를 드렸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대부분이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죠? 장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과 각 기관 사이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장 뇌축, 장 폐축, 장 간축, 장 심장축 등으로 구분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의미 있는 결과들 역시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안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개체수는 장보다 작지만 종류는 거의 유사할 정도로 다양한데요. 입안의 세균 중 나쁜 균들이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구강 내 질환들은 거의 모두 세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다빈도 질환 1위, 4위에 해당하는 치주 질환과 충치 모두 사람의 입안에 서식하는 세균들이 원인인데요. 구강 미생물이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른 질병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입안 건강과 온몸 건강의 상관관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입안의 미생물이 우리 몸속으로 파고드는 가장 좋은 통로는 어디일까요? 입을 통해서 장내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인체의 미생물이 장내에 가장 많긴 하지만 입에서 위, 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사실 피부 같은 튼튼한 상피세포의 바깥이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도 몸 바깥에 있는 셈입니다. 미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입 안도 몸의 바깥이지만 몸속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치주 질환이 찾아오는데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침입을 하게 되면 면역체계가 가동을 하게 되고 또 면역 반응의 하나인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 세균들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고 뇌의 면역세포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뇌 안에서도 염증을 유발시키는데요. 여기서 혈액 뇌 장벽은 혈관과 조직이 매우 촘촘하게 그물을 형성해서 해로운 물질이 뇌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알츠하이머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를 닦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질환이 발병하거나 건강을 회복하면 입안 미생물 군집의 구성도 달라지고 또 어떤 질병에 어떤 세균종이 번성하는지 그 연관성이 밝혀지면 장이나 다른 질환을 진단하는 간편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진단 영역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 몇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축, 유장관 질환과 암이라는 논문에서는 구강 내 세균 불균형이 치아 우식증, 치주염, 구강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몸 안으로 침투하면 알츠하이머,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입, 식도, 위, 장으로 이어지는 소화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장, 구강 장벽이 존재해서 미생물의 이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위산이나 담즙산, 또 건강한 점막 등이 이 장, 구강 장벽에 해당하는데 어린이나 어르신, 또 기저질환자, 평소 건강 상태가 저하된 분들은 이 장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유해균들이 장으로 이동하면서 장내 세균 불균형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장, 구강축, 치주염과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논문에서는 구강 내 유해균이 장에 도달하면 크롬 친화성 장세포가 즉각 반응해서 면역체계를 가동시키고 또 장 뇌축에 의해서 뇌에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장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유해균에 의한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 쉽게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구강병원균이 앞서 말씀드렸던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게 되면은 염증을 유발시켜서 뇌 혈관에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고요. 뇌세포에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의 생성과 축적이 촉진됩니다. 장 구강축 항암 치료로 인한 구강 점막염의 발병이라는 논문인데요. 구강 미생물의 불균형은 구강병원균이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 침투를 해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요. 또 장내 세균 불균형을 유발시켜서 장과 각 기관의 축을 통해서 몸 전체로 염증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강 내 병원성 마이크로바이옴의 증가는
코로나19 합병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죠. 구강세균이 혈관을 타고 폐로 이동해서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것인데요. 치주질환의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폐렴을 악화시키고 또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또 치주질환은 심장질환 위험 25%, 고혈압 위험 20%, 당뇨병 위험을 3배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 연구팀의 공동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 간성 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인 리팍시민을 이용하는데 명확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 구강미생물이 장으로 침투하는 경로 그리고 리팍시민이 구강미생물의 장내 침입을 억제하는 기전을 규명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강 건강에는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까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장내에 유익균의 비율이 높으면 구강점막을 통해서 침투하는 유해균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화관을 통해 인입되는 유해균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죠. 또 장기관축을 통해서 온몸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야 콜라겐의 합성이 촉진되어서 잇몸 조직을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고요. 또 유해산소를 억제하면 염증의 정도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점막 형성을 돕는 영양소라서 구강점막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부족하면 점액 분비 저하로 구강, 폐, 피부, 장, 점막 등의 각 질환가 발생해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입안의 염증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군도 충분히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또 효과적인 구강 관리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강 내 세균이 다양한 질병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구강 건강 관리 방법으로 양치질과 함께 가글을 비롯한 토탈 케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치실의 사용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치실을 사용할 경우 치주질환 발생률 30% 감소, 또 매일 식후 3회 치실을 사용하면 치주염이 78%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좋은 치약과 좋은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구강 건강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